초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랜드월드 EMC 5기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EMC 5기 이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랜드월드 채용교육팀장 정희선입니다. 이랜드월드 채용교육팀에서 EMC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근 주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우 씨, 저희가 네. 벌써 작년에 EMC 5기를 지원을 해서 이번 달부터 지금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감회가 남다른데요. 근데 저희에서 끝나지 않고 벌써 EMC 6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 옆에 두 분에게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근 주임님, 혹시 먼저 EMC가 어떤 약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니 너무 약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EMC는 네. 이랜드 매니저 캔디데이트의 약자입니다. 현호 씨 혹시 EMC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재밌다. EMC 스펠링이 네, EMC 스펠링은 EMC. 현호 씨 EMC 아주 잘 알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EMC를 어떻게 채용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영 씨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이렇게 토스를 하시는군요. 먼저 서류,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봅니다. 그래서 인적성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1차 면접을 보고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을 끝나면 최종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6기도 똑같이 진행이 되나요? 네. 6기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서류 전형은 5월 18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채용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타 기업 자소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어려웠거든요. 어땠어요? 다른 기업들과는 좀 자소서 문항에서 좀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기술하라는 부분이나 본인이 가장 성취했던 거에서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자소서를 기입을 할 때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성취했던 것들을 좀 많이 기술하고 좀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자소서에서 좀 좋게 보셔가지고 아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랜드 자소서는 저의 인생을 좀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집중했던 거는 이랜드의 인재상이나 그런 경영 이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의 경험과 연결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원론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비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 3권을 적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혹시 현우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을 기억을 좀 끌어와서 그래도 3가지를 좀 기술을 해봤어요. 이게 실제 읽은 책이 아닌데 기술하시는 분들이 뭐 간혹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차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분들을 판별이 가능하실까요? 혹시? 일단 읽지도 않은 책을 쓴 거는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합격이 되셔서 면접을 들어오시면 저희가 간혹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점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꼭 본인이 읽고 감동 있었거나 의미 있었다고 하는 책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랜드 필독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엇보다 항상 솔직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실제로 저도 이랜드 필독서를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 1, 2주 뒤면은 바로 인적성 시험이 있는데 저희의 인적성 시험 때도 생각이 납니다. 혹시 어떠셨어요, 민영 씨? 저는 일단 인성검사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의 솔직한 모습대로 답변을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성검사는 저는 그냥 시중에 파는 사실 이랜드 그 문제집 이서트라고 팔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사서 풀었습니다. 저는 인성 시험은 그냥 솔직하게 저를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언어나 수리적인 부분에서 정답이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봤는데 지원하시는 분들도 문제집을 좀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대고시 문제집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 저도 이거 풀었던 것 네, 같아요. 이거 광고는 아닌데 네, 시대고시 문제집을 풀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근데 현우 씨가 엄청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민영 씨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무엇보다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른 지원자분들도 가장 걱정이 되고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면접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영 씨는 혹시 면접 전형 때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을까요? 면접 복장이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개성을 살린 깔끔한 옷차림인가? 이런 네, 옷,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말투로 이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슬랙스에 그때 겨울이라서 조금 추워서 그냥 터틀넥에 니트에 자켓 이렇게 입고 갔던 것 같은데 혹시 현우 씨는 어떻게 입고 가셨나요? 저는 그래도 깔끔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너무 꾸미진 않고 그냥 단정한 복장을 좀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갔을 때 아니 어떻게 면접인데 이렇게 입고 오지 싶을 정도로 입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동기로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누군지 기억나요. 아시겠죠? 네, 알죠. 이런 복장도 충분히 본인의 개성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각자 본인의 색깔에 맞게 그리고 브랜드의 색깔에 맞게 입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한 브랜드와 아주 브랜드에서 원하는 인재상의 스타일을 입고 오셨고요. 너무 개성만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저희가 감정이라고 약간 이야기하는 복장은 검은 정장, 위아래 하얀색 브라우스 이런 거 이런 거는 지양하고 왜냐면 저희는 패션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패션 회사는 조금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류의 취향을 보기도 하거든요 면접 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희 자사 브랜드의 매장에 가시면 마네킹에 그 시즌에 유행하는 옷들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저는 면접 때 희선 차장님께서 매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면접 전에 3군데 매장을 방문을 하였고 거기서 고객으로서 느낀 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점, 아니면 좀 감명 깊었던 점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현우 씨는 혹시 질문 뭐 받았어요? 저 역시도 일단은 매장 관련한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추가 사항으로는 저 이력서에 적어놨던 저의 이력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캐스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준비한 경험이 있는데 단순히 준비를 이제 그만두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아예 네 이제 준비 안 합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통해 또 EMC 직무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자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본인의 경험이 EMC 직무와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게 과연 EMC 직무 안에서 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본인이 준비하던 거랑 다른 직무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꼭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왜 지원을 했는지 그때 분명히 지원한 동기가 분명하면 저희가 또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이 일을 해도 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본인을 어필하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드리는 원칙맨이 되고 있는데 직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직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내 경험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답변들이 면접에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할 때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경험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생산 인재, 상품 계획 인재, 마케팅 인재, 온라인 전문 인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재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들은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모두 다 지원해 주시면 나중에 현장 경험과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성공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직무들을 수행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인턴 기간이 4주라고 해서 너무 길다, 빨리 정규직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는데 되고 싶다. 되고 싶다 했는데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안 그래요, 현우 씨? 맞아요. 저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4주가 또 2주는 현장 근무, 2주는 EBG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근데 현장 인턴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해보시는 건데 EBG 인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우 씨, 근데 EBG가 뭐죠? EBG란 이랜드 비즈니스 골든룰의 약자로서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 고객님께 맞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저희가 인턴 합격을 어떻게 했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비밀인데? 총 4주간의 인턴 기간 중에서 2주간의 현장 인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주간의 현장 인턴 기간 동안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 현장의 업무에 맞는지 인턴분들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 과정 속에서 고객님들과 얼마나 잘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장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지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현장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숙련도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로 열심히 임하는지,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잘 맞는지 저희가 그걸 보고요.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한번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저희 동기들 중에도 현장에서의 경험이 아예 없는 동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일한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6기 분들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G 인턴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고객을 상대로 판매만 했다면 이 EBG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정말 제가 몰랐던 숨은 고객의 니즈를 찾고 그걸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냥 고객님을 응대하는 것과 이 고객 조사를 하는 건 정말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 개인 혼자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원들과 얼마나 원만하게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고요. 개인들의 리더십,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인턴분들한테 패션 회사 1등인 저희 이랜드월드의 많은 지식들을 실제로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턴 과정에 만약에 탈락하시더라도 굉장히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피드백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바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EBG 프로젝트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영 씨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결과물까지 도출하기는 시간이 실제로 짧아요. 그래서 과정을 많이 보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고객 중심으로 집요하게 이걸 끝까지 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드디어 취준생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모아서 옆에 계신 인사 담당자 두 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짜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두 분께서 하나씩 꼽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뽑겠습니다. 전형별 합격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많이들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모아봤더니 전형별로 거의 한 50% 정도씩 합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차장님께서 한번 네, 제가 뽑아주실까요? 노란색을 하고 있으니까 노란색 뽑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패션을 잘 모르고 옷도 못 입어요. 지원해도 될까요? 현호 씨는 옷을 잘 입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잘 입었습니다. 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실제로 패션을 잘 모르시는데, 그런데 이랜드월드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이 전형에 왔다, 이런 분들이 한 3분의 1 이상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용기를 갖고 지원해보시고 각 전형에 내가 합격을 하게 된다면 내가 여기에 잘 맞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평이한 질문. 아직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초록색 뽑겠습니다.
이랜드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나요? 이랜드에서 일했다고 해서 가산점을 받는다기보다는요, 이랜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서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EMC 1기부터 5기까지 이랜드와 접점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사실 다수가 있긴 해요. 이유는 알바를 해보니까 내가 이 일이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 그걸 생각하는 거다 달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그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가산점을 준다기보다는 이해도인 것 같아요. 알고 지원한 거.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알바 경험은 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다른 색깔 뽑겠습니다. 파란색. 초봉이 얼마인가요? 오, 이거 너무 궁금하시죠? 연봉 상승률.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초봉이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2,000대 후반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월급 아직 못 받으셨죠? 네, 못 네, 아직 받았습니다.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약서는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급여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이 있지 않으셨어요? 조금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6개월 후에 승급 시험을 본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사실 연봉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6개월 있다가 승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듣고 있고, 이기 선배님 중에서도 지금 벌써 대행님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점장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역장님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본사에서 또 열심히 일해주시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건 본인의 능력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라벨은 좋은 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워라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는 이제 지문을 태깅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측정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와 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뭐 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직급자분들께서도 그 지문을 찍어야 하는 시간대가 되면은 먼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게끔 바로 가서 지문을 찍고 출근이면 출근, 퇴근이면 퇴근, 거의 정시에 맞게끔 온 워라벨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1분도 늦지 않게 태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칼퇴를 합니다. 처음에 현장에서 일하면 발령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유는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1년 정도는 서울에 집중된 저희가 핵심 매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형 매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대형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랑 방문하는 고객 수가 지방의 타 매장보다 굉장히 월등히 많아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렇게 집중해서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개방의 마지막 질문을 네, 한번 날카로운 질문 떨립니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네, 날카로운 하나 뽑아주시죠. 맨 위에는 뽑겠습니다. 네. EMC, ESI 판매사 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ESI 채용은 저희 그룹에서 통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략 기획 업무인데 요즘엔 뭐 인사나 재무도 뽑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다르게 패션은 EMC와 SB 판매사 공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MC와 판매사 공채는 동일하게 CDP가 같고요. 근무하는 곳도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경영자, 브랜드장과 같은 리더, CEO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제대로 밟아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SP 판매사 공채를 지원하시면 되고요. EMC는 저희가 1, 2년 안에 점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들도 높고 압박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채용팀에서 밑에 답글도 달아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네. 오늘 민영 씨랑 현우 씨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소스를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오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셔서 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혹시 한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EMC 6기에 도전하세요.